네, 안녕하십니까. 88기 양현수입니다. 채권 시장의 이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채권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 그리고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미신용물 교체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은행과 주식보다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많은 자금을 받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이제 안정성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자금을 받은 이후로 추가적인 자금을 필요할 때 많은 규제나 제약 그리고 간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받은 후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과정에서 기존 주주나 혹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경영권의 위협이 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채권 같은 경우는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또한 소유권이나 기업의 운영 방식에 주식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은 일단 기업과 국가 그리고 지방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자금 조달 활용을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채권은 투자 상품이나 투자 금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서 금리 경로를 보게 되면은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적 요인에는 표현이자율, 잔존만기, 신용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레고랜드 사태를 다들 아시고 있을 텐데요. 레고랜드 사태는 발행 주체에 대한 신용 위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레고랜드 사태는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서 2,500억 규모의 ABCP를 발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인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향후에 다시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철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을 해도 디폴트가 날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여러가지 회사체에 비해 비교적으로 안정성으로 여겨졌던 공기업의 채권 발행마저 무산되고 실패하는 등 많은 영향이 미쳤습니다. 사건이 조금 커지자 이제 조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원도가 다시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안정화는 됐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좀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적 요인입니다.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최근에 발생했던 SVB 사태를 보게 되면은 가격과 금리의 관계 그리고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SVB, 쉽게 말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업계 16위권으로 되게 큰 규모의 은행이었는데 이 은행이 파산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파산하는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들이 이제 예금이나 이런 걸 맡기게 되면은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다시 해줘서 예대 마진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인 MBS와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였고 이 예대 마진 부분에서 다른 은행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자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자금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원래 도입했던 미국의 국채가 빠르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원래 돌려줘야 했던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였고 대규모 손실을 불가피하게 돼 결국엔 파산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실한 채권에 투자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미국 채권에 투자했으나 문제는 어떤 채권을 투자했냐가 중요했습니다.
단기채 위주가 아닌 장기채 위주로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 손실이 더 많이 커졌었고, 뿐만 아니라 이 채권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 손실을 많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23년 10월 18일 금리가 4.9% 위로 뛴 거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채권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적인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21년 3,200을 찍었던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 안정적으로 여기는 미국 국채가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자본들이 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리나라 코픽스라는 은행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중에서도 가계 대출 비중이 이제 GDP의 150%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코픽스 역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중견 하다못해 대기업까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 파산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려가기를 사실상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발표에는 채권 시장의 미래와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